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드라인 풀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향방 및 대응 전략. 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아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된 TSMC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잘 나왔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54%가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과 함께 10% 넘는 폭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뭐 최근 들어 계속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인, 특히 뭐 AI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TSMC의 실적 공개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TSMC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235억 달러, 그다음에 뭐 대만 달러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7,59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9%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가이던스 상단이 232억 달러였으니까 이거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순이익도 3,253억 대만 달러, 전년 대비 54.2% 증가를 하면서 일단 시장 예상치 2,990억 대만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마진율도 57.8%,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가이던스가 55.5%였으니까 그보다 상회를 했고요. 영업 마진율도 47.5%로 회사 가이던스 44.5%, 그다음에 지난 분기의 마진율 42.5%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TSMC 이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잠깐 보시면 나오듯이 지금 이제 부문별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HPC라는 그런 부분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버용 이제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 같은 경우도 이제 HPC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 대부분 이제 납품하는 애플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oT나 이제 오토모빌, 그다음에 DC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각 부분별 대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DCE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성장을 했던 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었던 HPC의 성장률이 11%,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분이 16%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성장세를 이제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PC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최첨단 공정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정에 대해서 최근 들어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공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7나노 이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3분기에 이제 공정별, 그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지난 분기인 2분기의 매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7나노 이하의 공정의 매출 비중이 69%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분기에 67%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나노 공정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3나노 공정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첨단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그만큼 TSMC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최첨단 공정과 관련돼서 TSMC에 보다 많은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미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나온 걸 확인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ASML 실적이 사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날 전날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정규장에서 16%가 넘게 빠졌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근데 이 하락세가 사실 그날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도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 반도체 업황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낙폭을 좀 더 깊게 나타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ASML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후서부터의 실적에 대한 부진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확인해 줬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SML이 원래는 이제 발표하는 날보다 이제 하루 일찍 이제 갑자기 이제 공개가 됐죠. 뭐 회사 실수 담당자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74억 6,7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9%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억 7,7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충분히 뭐 비트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가이던스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가이던스는 내년도에 300에서 350억 유로 정도를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는 360억 유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ASML이 이제 밝힌 가이던스는 300에서 350 유로를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3분기에 그 새로 신규로 수주한 그런 이제 수주 물량이 26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56억 유로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 절벽이 향후에 그런 실적 부진세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시장에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EUV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이제 우려감을 그러니까 급감을 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이런 이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ASML의 그런 이제 실적 부진은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ASML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그 내년도에 이제 가이던스를 낮춘 가장 큰 이유가 빅테크 기업 큰 이제 빅스웨처죠. 그러니까 ASML이 이제 뭐 슈퍼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납품을 그러니까 사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수요처들의 파운드리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중국 관련된 매출 부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 삼성전자 전부 다 최근 들어 이제 개별적인 회사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분사 여부가 이제 계속 좀 화두가 되면서 관련돼서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투자가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SML의 이제 차세대 EUV 이제 기계라고 하는 하이나 이제 EV 장비 같은 경우에 인텔이 지금 수주를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수주가 상당 부분 늦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준공이 좀 미뤄질 것이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SML의 주문에 대한 부분, 납품도 상당히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대중국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을 계속 이제 이루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UV 장비에 대해서만 지금 수출을 이제 중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DUV 장비 같은 경우도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ASML의 전반적인 그 ASML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AI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저께 발표된 TSMC의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ASML 실적 발표 날에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사를 보고 따지게 되면 쇼크다, 실적 쇼크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열고 보면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많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컨센서스,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망감을 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직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그리고 AI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업황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우려감 짙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여러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 뭐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부는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일부는 좀 과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부분이 이제 먼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AI가 뭐 원체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라는 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이제 대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AI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금기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무적인 판단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대규모 투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후반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가 되면 AI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투자가 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지만 만약 통과를 해서 HBM 뭐 3E D램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HBM 3E D램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됨과 동시에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T 업황 부진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인 뭐 DDR4, DDR5,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뭐 지금 계속 경기는 좋지만 또 경기가 둔화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좀 더뎌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내에 지금 대규모로 반도체 장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장비를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확보된 장비를 만약 전부 다 제대로 이제 라인을 설치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의 생산량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감으로 향후에 중국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런 내년도에 이제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근거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에 대해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업체 장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장비만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양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그런 기술력,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같은 가격에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좋은 그런 반도체를 공급받기를 수요처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을 늘린다라고 해도 그 부분의 판매가 과연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은 이제 의구심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재무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만약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과 같이 지금 AI 혁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AI 인프라 투자를 축소한다라고 보는 거는 아마 3, 4년 내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관련된 이제 글로벌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게 AI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각사가 1,0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업체를 봐도 한 200억 달러 전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한 2, 3년 동안 뭐 지금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한 네다섯 배 정도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갖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과잉해서 뭐 재무적인 그런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AI 투자에 대해서 변곡점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도래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간밤에 나스닥 소폭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증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미국과의 커플링 기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온기가 우리 증시에까지 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온기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제한적이요. 네,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상에서도 본다시피 미국이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지금 2,600포인트에서 이제 백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AI 관련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슈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금 주가가 뭐 좋은 흐름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주가가 이런 부분이 좀 단기간에 해소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뭐 지수 구성을 하고 있는 1, 2위 업종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둘 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인데 그렇게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TSMC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HBM에 대한 뭐 수요 확대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HBM3E D램에 대한 퀄 테스트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조금 주가가 지금 선에서 아마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이 지금 시장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 부분이 뭐 작년 이후부터 계속 좀 불거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다 해소되기 전에 다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디램 가격까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 뭐 아니면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회복세도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부진세도 지금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TSMC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이제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여전히 지금 시장 내에선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뭐 TSMC와 마찬가지로 7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2개 회사 중에 하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TSMC의 이제 아주 초호황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상대적인 게 뭐 떡고물 떨어지듯이 그런 네.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여전히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 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만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3E 12단 제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HBM4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성전자 저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계속 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안 좋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이제 불안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제외를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많고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도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 6만 원이 이하로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많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HBM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계속 시장에서의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과된 이후에 아마 주가는 좀 더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TSMC, 뭐 엔비디아 계속 이제 AI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엔비디아의 거의 뭐 독점적으로 HBM 3E D램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뭐 관련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저께도 주가가 뭐 올라갔는데 아마 이전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